지난 시간에 제가 그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우의 수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 책들도 많아요. 왜냐면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 배우고 원래 이제 고1 과정에서 순열과 접을 배운다 이런 관점이라서. 그런데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못하는 까닭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몹시 힘주어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실 없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뭐 있으면 좋고 몰라도 할 수 없는 건데 물론 이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경우의 못 쓰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미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자, 순열이란 거 뭘 순열이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 자체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이라는 말이 순서가 있는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아무거나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열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뽑고자 하는 대상은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n개 중에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라고 하면 순열을 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번째,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전부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일부 또는 전부를 나열하는 관점인 거죠. 이해하시죠? 이때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없는 걸 뽑을 수는 없으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돼 있는데 이건 실제로 나열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순서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중학교 문제에 보면 6명의 학생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6명의 학생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다르잖아. 반장, 부반장은 순서가 있잖아. 실제로 반장과 부반장 세우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돼 있지만 순서가 있다 이 의미예요. 즉 순열을 사용하려면 서로 다른 대상 중에 일정한 개수를 뽑아서 걔들을 나열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얘 뭘로 세냐면 경우의 수로 세는데 곱의 법칙으로 세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n개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n가지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 것도 뽑고 싶어. 그러면 이미 한 개를 뽑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n개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n-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관점에서 곱하는 거죠. 곱의 법칙.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다음 경우에서는 몇 개가 가능하겠어요? n-2가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총 몇 개의 숫자를 곱하게 되는 거야? r개의 숫자를 곱하게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오는 수는 뭐가 될까? 이 경계를 포함해서잖아. 그러니까 둘이 뺀 게 뭐여야 되지? r개가 되려면 r-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게 누구냐면 n-r 플러스 1이에요. 요 마지막에 오는 걸 몰라도 사실 순열을 세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니네가 저 마지막에 오는 숫자를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오는 숫자, 정확히 저 문자죠. 저게 n-r 플러스 1이라는 걸 모르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셔야 되는데 개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당연해요. 둘 다 포함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와요? r-1 나오죠. 원래 거기다 1 더해야 되잖아. 양쪽에 둘 다 등호 들어가면. 너네 그 부등호 있을 때 정수의 개수 해야 되는 방식 알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관점인 거야. 이해하겠니?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쓰기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좀 줄여 쓰자 이런 관점이고 정입니다. 위에 세모 있으면 알겠죠? 얘를 n, p, r이라고 쓸 거예요. 순열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p자를 따고 n과 r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의 관점인 거죠. 납득하셨죠? 전부 다?
납득하셨죠? 요거 일단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이 식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순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죠.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 계승입니다. 계승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얘는 순열과 굉장히 비슷해. 잘 보세요.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럼 얘는 저 순열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라는 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일렬로 나열하는 건 그냥 순서가 있다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럼 뭐만 달라요? 뽑는 과정이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뽑는 과정이 없으면 더 좋아. 왜냐면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게 n개잖아. 그 다음 n-1개일 거 아니야? 그 다음 n-2개일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어떤 숫자가 오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무조건 뭐가 와요? 1이 와요. 글잖아. n개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1이 오겠죠. 그래야 숫자의 개수가 n개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예. 네. 이것도 쓰기가 매우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를 약속합니다. 어떻게? n 느낌표. 느낌표라고 읽지 않습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태민 이해하겠니? 이게 이제 계승의 식이고요. 이게 이제 계승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알겠죠? 근데 계승의 식을 보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선생님 그러면 npn이라는 건 n 팩토리얼과 같겠네요? 그렇겠죠. n개에서 n개를 다 뽑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외우고 뭐 이런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됐죠? 네. 그런데 저 순열의 식은 팩토리얼 2개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왜 저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자, 아까 npr이 뭐라고 했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r개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이것의 분모를 1로 보고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때 분모 분자에 어떤 걸 곱할 거냐면 n-r 플러스 1이라는 숫자 다음에 오는 수는 1씩 작아지면서 곱하는 거니까 n-r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 수는 n-r-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다 보면 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게 가능하잖아. 여기까지 이해했니 친구들? 맞아? 그럼 밑에도 당연히 똑같은 거 곱해야만 분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가 차가 1이잖아요. 1씩 줄어들면서 곱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n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1씩 줄여가면서 곱했으니까 n 팩토리얼이 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밑에 있는 건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씩 줄여가면서 곱했으니까 n-r 팩토리얼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구나.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식이 좀 익숙해지시면 졸라 당연한 얘기예요. 약분되기 때문에. 곱하는 수는 약분되잖아요. 거꾸로 증명하는 게 더 편하지. 약분을 다 하면 분자에 뭐밖에 안 남아요?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npr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쓰다 보면 누구나 익숙해져서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려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했다고요. 알았니? 그 다음에 r이 n인 경우와 0인 경우에도 성립하도록 0 팩토리얼과 np0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0 팩토리얼 이딴 거 사실 없잖아. 0 팩토리얼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공식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R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이 식에다가 R을 대입해버리면 분모가 뭐 나와버려요? 0 팩토리얼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은 N보다 무조건 작다고 할까? 야 그러면 NPN이 N 팩토리얼 같다는 걸 쓸 수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0 팩토리얼이 사실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게 이 공식이 수학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적당한 값을 정해주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맞아요? 예. 그 다음에 R에다 N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R에다 N을 넣어버리면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NP 0이 돼버리죠. 이게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 0개를 뽑아 일어나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어딨어. 맞아요? 근데 그 둘 다가 말이 되게끔 정의를 해보라는 얘기고 0 팩토리얼은 뭘로 정의했냐면 1로 정의했습니다. 그럼 말이 되죠. 왜냐면 저기다 n을 집어넣었을 때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 근데 왼쪽이 npn이니까 n 팩토리얼이거든. 그래서 분모가 0 팩 1이어야만 식이 참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np0도 뭘로 정의했냐면 1로 정의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n팩분의 n팩이어서 이건 우변이 뭐가 되냐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np0도 그냥 1이라고 해야만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이니까 외워야 돼 친구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런 게 또 하나 나올 거거든. 걔도 1이야. 그냥 1로 정의됐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애매하면 1이구나 생각하면 돼. 알았니? 이게 뭐지 하지 말고 1이구나 하면 된다고. 알겠지? 알았어요? 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과 r을 구하시오. 이것도 n 곱하기 n-1이겠잖아. 얘를 보고 n 곱하기 2 이런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겠냐면 n 곱하기 n-1 이게 30이다 이거고 또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친구도 있거든. 야 n의 자연수 조건 있잖아. 그냥 때려 맞춰. n은 얼마야? 6이지 뭘 얼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다 전개해서 왼쪽으로 옮겨서 6, 5, 30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n이 실수일 때나 그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럼 2np3은 2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는 거니까 2n 곱하기 2n-1 곱하기 2n-2가 될 거 아니니? 많이? 그죠? 얘가 44 곱하기 np는 n 곱하기 n-1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n이 자연수니까 약분해도 돼요. 안 묶어도 됩니다. 0이 아니라는 포장이 확실하잖아. 이 n-1도 여기는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2랑 또 약분을 시도하면 44가 11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n-1이 뭐가 돼요? 11이 돼요. 그러면 n은 6이다. 이렇게 좀 쉽게 나오죠. 그래서 방정식 푸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5pr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5 팩토리얼이 120이라는 걸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2의 10제곱이 1024다 외우고 있잖아요 보통. 안 외우고 있니? 그렇구나. 2의 15제곱까지는 외우고 있는데 32,768입니다. 일단 편리할 때가 있어 외워놓으면 5 팩토리얼이 120다 외워놓으면 편리하죠. 왜냐면 4 팩토리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5로 나눠도 되고 600 계산할 때 6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 6팩이 있기 때문에 얘가 720인 걸 바로 아는 거예요. 5팩이 120인 걸 외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그래서 720으로 양변을 나누면 5PR은 60이 나와요. 알았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 R이 있으니까 어떡하죠? 야 5PR은 어차피 5부터 1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잖아.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보면 60이잖아. 맞아? 그러면 R은 3이겠지. 이해됐냐? 야 이때 주의. 여기 R3이 2, 3을 적은 게 아니야.
뭘 적은 거야? 이 숫자의 개수를 적은 거야. 마지막 수를 적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수라고요. 이게 우연찮게 개수랑 마지막 수가 3으로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거 적는 건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해됐니?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쓰잘데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어디에 쓰잘데기가 있냐면 그냥 숫자를 계산 안 하고 답을 쓰는 쓰잘데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보통 여학생을 한 묶음으로 보잖아요. 맞아? 그럼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 이렇게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지. 이웃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남학생이 1부터 남학생이 4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총 사람 몇 명 있지? 5명이야. 여학생 3명을 한 명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토리얼이죠. 이해됐어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아까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n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안 맞아?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렇게 안 쓰기로 했잖아 우리. 5팩토리얼. 왜 5명이에요? 여학생 3명을 한 명으로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웃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왜냐면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따로 세면 되는 거야. 3팩토리얼. 이걸 답으로 쓰고 싶어서 이런 기호를 쓰는 거야. 물론 니네는 이걸 계산해야만 답을 인정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나는 계산 안 할 거야. 알겠지? 계산 니네가 연습해. 알았니? 예. 아마 니네도 이렇게 주로 쓰게 될 거야. 계산 나중에 하고. 예. 자,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모든 경우의 수는 그러면 7명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 아니에요. 근데 저 위에 보면 여학생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가 저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답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띠디 오답입니다. 자, 왜 오답이냐면 이렇게 푸는 게 정당하려면 여학생이 2명밖에 없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걸 이제 아닌 걸로 빼서 풀려면 여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한 경우의 수도 빼야 되고 여학생이 2명씩 이웃하고 1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빼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피곤하죠. 그게 더 피곤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직접 세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여학생이 2명이면 방금처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직접 세는 건 어떻게 세냐. 이것도 이제 경험이 없으면 잘 못하는데 여기 지금 뭐냐면 이게 이 네모가 남학생이야. 누군지 내가 안 정했어. 알겠지? 근데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단 말은 남학생 사이에 끼고 서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여학생이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는데 문제는 한 곳에 2명은 못 들어가. 그러면 이 5개 서로 다른 5개의 위치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여학생에게 자리를 나열해 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에요? 선생님 자리를 어떻게 나열해요? 자리를 뜯어서 나열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번호표를 만들면 그 번호표가 곧 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 표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앉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나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 맨날 뭐 번호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알겠니? 그래서 이 뭐 번호는 제가 굳이 안 쓸게요. 알았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냐? 일단 남학생이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고요.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중 3개를 뽑아서 여학생에게 일렬로 나열하죠. 서로 다른 5개 중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합니다. 뭐예요? 5, P, 3이에요. 이해됩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답을 쓸 거니까 계산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았니?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스페셜의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순열에서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이거 땡큐지. S랑 P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뭐예요? 애셜.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5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 지금 7개를 다 나열하는데 여기 S랑 여기 P는 내가 정해줄게. 그럼 나머지는 몇 개냐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5팩토리얼이죠. 이해되시죠? 다음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것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S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고 가운데 두 문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P와 S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수들이 하나 더 그려요. 여기다 2를 곱하면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 2의 의미가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적어놔. S와 P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이미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S랑 P를 제외한 5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를 채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OP2로 처리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봐봐, 내가 고배 법칙은 사실은 문제를 축소하는 개념이라고 했어. 그래서 너네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가 S하고 P라고 썼잖아. 그러면 나머지도 이제 그냥 뭐라고 써버리면 되냐면 니네가 OP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저 2개의 문자는 이미 정해진 거야. 그냥 EC 아무거나 적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니네한테 지금 S, E, C, P가 한 묶음인 거 하나 하고 나머지 I, A, L이 남았을 뿐이고 얘들은 한 덩어리처럼 세야 되잖아. 그럼 총 문자의 개수는 몇 개라고 봐야 되니? 4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4팩토리얼 곱하시면 답이에요. 이해되셨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푸는 거야. 한꺼번에 착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걸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이걸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이걸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 단계를 복잡하게 하면 애들이 다 질문해.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하기 싫으면 절대 경우의 수를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라고 했으니까 일명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하겠죠.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다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할 거라고?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기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예요? 7팩토리얼이죠. 7개의 문자를 놔야 하는 거니까. 양쪽 끝에 모음이 온다고 했는데 모음은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E, I, A 3개 있네요. 그러면 양쪽 끝에 2개만 넣어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놔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양쪽 끝에 채운 거죠.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요? 5팩토리얼. 이거 바로 써도 이해되죠? 양쪽 끝에 문자는 이미 채워진 상태고 남은 5개의 문자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이 중2 수준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중2보다 살짝 높을 수도 있긴 한데 기호 사용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면 안 돼요. 지금 중학교 때 내가 이 기호를 알았으면 진짜 개편하게 풀었겠다 이런 느낌이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곱하고 있어도 되잖아. 그잖아. 자, 다음 5개의 숫자를 모두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양의 정수가 있다. 몇 개냐? 뭘 몇 개야? 5팩토리얼이지. 그죠? 예. 네. 뭐 모르는 애들이 여기 보일 거 아니야. 5를 보고. 오. 느낌표 있으니까. 읽어봐 이러면. 오. 죄송합니다. 네. 자,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다. 자, 잘 봐요. 그냥 32,000보다 작구나 하지 말고 분할을 시도하라니까. 자, 만약에 얘가 32,000보다 작다면 첫 번째 5자리잖아 어차피. 그치? 1로 시작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2로 시작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것도 그냥 작지만 분할의 개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3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2000보다 작으니까 31 어쩌고 이러면 32000보다 작은 거죠. 다 됐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요? 4팩토리얼계. 얘는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계. 얘는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계. 끝난 겁니다. 이건 숫자가 작으니까 좀 더 해볼까요? 4팩은 24거든요. 그럼 48에다가 6도 하면 되니까 54개 되겠네요. 작은 것만 제가 계산합니다. 큰 건 안 해요. 저도 귀찮아서. 됐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냐? 땡큐지. 이 분할 그대로 써도 되겠네. 왜냐면 5의 배수라면 끝자리가 뭐일 거니까요? 5일 거니까요. 0이 없거든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얘가 3팩으로 바뀌고 얘도 3팩으로 바뀌고 얘는 2팩으로 바뀌는 거죠. 3팩은 6이니까 이거 다 더해보시면 이렇게 10살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쉽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중복순열인데요. 이 중복순열은 뭐냐면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가능한 순열인가? 이런 뜻이잖아. 맞아 안 맞아? 자, 봐봐. 아까 순열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면 내가 이 n개가 서로 다른 건 맞는데 각각 몇 개씩 있다고 했어? 한 개씩 있는 거야. 내가 나열하고자 하는 종류가 n개 있는 거고 그 n종류의 물건들이 한 개씩밖에 없는 거라고. 사람 5명 이러면 사람이 5종류 있는 거고 하나씩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물건이면 완전히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각각이 무한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뽑아서 줄 세웠다고 해서 걔가 없는 게 아니야. 뽑아서 세웠는데 또 있어. 너 또 나와. 너 또 나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중복순열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대상이 써주긴 할게요. 원래 교과서에는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걸 얘기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n개잖아. 근데 이 중복을 허락의 의미가 뭐냐면 저 각각이 몇 개 있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예. 각각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걸 잘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뭐 세 종류의 꽃이 있는데 한 종류의 꽃은 3송이, 또 다른 건 4송이, 또 다른 건 5송이. 이러면 무한개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예. 이런 식으로 개수의 제한을 걸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각각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내가 n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라도 내가 뽑은 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것도 n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것도 n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계속 n만 곱하는 거고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게 몇 개다? r개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n의 r제곱이라고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 근데 순열은 npr인데 왜 나는 없냐? 좀 속상해하는 친구들 위해서 있어요. 이것도 그 기호의 정의를 이용해서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있는데 nπr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파이의 대문자 형태고요. 근데 웃긴 건 이 nπr은 거의 애들이 잘 안 쓰겠죠. 근데 새로운 기호를 보면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쓰려고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너넨 이걸 안 쓰겠지만 문제는 이걸 쓸 거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에 나와 있는 듯이 몰라보고 이게 뭐였지? 고인돌인가?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예, 파이의 대문자 형태입니다. 중복순열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몇 개냐? 일단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뭐가 못 와요? 0이 못 와요. 그러면 첫 번째는 3이 오겠죠. 나머지 두 자릿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서로 다른 세 숫자니까 0, 제일 처음에 온 숫자를 못 써요.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 3개의 숫자가 있는 거지. 3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누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3p2가 되는 거야. 물론 3p는 그냥 3 곱하기 2니까 이 문제를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중학생처럼 풀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왜?
우리가 이제 기호를 배웠으니까 기호 사용법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기호를 쓰는 방향으로 하시란 말이죠. 니네가 안 써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자꾸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것도 봐봐. 밑에 거 풀어보라고 하면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또 써도 되거든? 그럼 선생님 이거 3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말해야겠어? 3 곱하기 4파이. 4파이는 어차피 4 곱하기 4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알아요 나도. 기호 사용법을 배울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어? 나중에 다 적어놓고 다시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다. 씨발 뭐지 이게?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음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도 경우의 수랑 연관이 있어서 우리 함수 단원에서 많이 배웠었잖아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서? 정역의 원소 3개고 공역 4개예요.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잖아. 원래 그렇게 풀었었잖아. 근데 이 문제 이제 뭐로 보여? 아 함수의 개수라는 건 중복순열이구나. 4, 5, 6, 7 서로 다른 4개의 대상 중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 R번 뽑는 거고 3번 뽑는 거구나.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답을 4 파이 3이라고 적을 수 있다고. 이해하겠니?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가 중복순열이고 1대1 함수가 한 번 쓴 거 다시 못 쓰니까 소모되는 거잖아요. 한 개씩밖에 없다고. 그게 뭔 개념이었어요? 순열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4p3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함수 단원에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도 풀었겠죠. 기호 사용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쉬운 문제 일부러 넣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기호 사용법을 익숙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자 다음. 아이씨 다 못 끝내겠네? 괜찮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야 이름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느낌이 와? 안 와? 아 원래 다 다른 것만 있어야 돼서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은 게 있는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잘못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은 그 각각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A, B, C, D, E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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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나열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A, A, A 이렇게 똑같은 문자가 P개 있어요. 그리고 B, B, B 이렇게 똑같은 문자가 Q개 있어요. 그리고 C, D 이렇게 각각 다른 문자가 2개 있고요. 이 전체는 N개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순열의 수를 세봅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n 팩토리얼 이렇게 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a라는 문자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b라는 문자가 전부 다 다른 거라고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숫자의 스케일을 조금 낮춰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예제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a 3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그치? 우리는 항상 구분이 되는 대상 그리고 순서 있는 대상을 쉽게 셀 수 있지 구분이 안 되는 대상과 순서가 없는 대상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셀 거냐? 구분이 된다고 치고 셀 거예요. 자, 구분이 된다고 치면 내가 얘를 사실 다 똑같은 애지만 A1 얘를 A2 얘를 A3라고 해보면 A1과 A2와 A3와 B와 C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5팩토리얼 개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실제로 뭐 A1, B, A2, B, C, A3 안 적어도 돼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고. 이게 지금 이 5팩토리얼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랑 자리를 바꿔도 니네는 차이를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근데 얘들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가지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5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 배에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우의 수가 3 팩토리얼 배만큼 뻥튀기 돼 있는 거야. 그럼 실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5 팩토리얼을 그냥 3 팩토리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 다른 게 막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죠. 저 A들이 다 다르다고 보고 저 B들이 다 다르다고 보고 세서 N팩으로 세면 P 팩토리얼 배에 돼 있는 거고 Q 팩토리얼 배에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다시 원래 스케일로 돌려야 되니까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면 되냐면 그냥 다 다른 것처럼 N 팩토리얼을 센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들을 그냥 곱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CED도 한 개 있으니까 1 팩토리얼 해도 돼요? 해도 되지. 어차피 뭐 1로 나누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공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같은 원소는 사실 순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순서를 지우는 개념이에요.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을 나눈다는 건 순서를 지우는 개념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나열을 캔슬하는 거예요. 수열은 뭐 수열이나 계승은 n개를 직접 나열하거나 아니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나열만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그 개수 팩토리얼을 나누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순서 없게 뽑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조합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관련된 예제만 풀어보고 맞춰줄게요. 알겠죠? 자, 봐봐. 파워 당당하게 이제 우리 같은 것인 수를 배웠으니까 바로 뭐 나와버려요? 똑같은 문자 SSS가 나와버리고 똑같은 문자 CC가 나와버리죠. 자, 이제 똑같은 걸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문자 자체는 7개니까 7 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런데 S가 3개 있으니까 3 팩토리얼 배가 되었겠구나. C가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배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420까지 나올 거예요. 양 끝에 S가 오도록 늘어놓는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5개의 칸에 채우고 여기는 SS가 이미 있다. 이 말은 이 SS가 이미 사용됐다. 이게 중복을 허락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같은 게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CC 2개밖에 없는 게 S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경우는 5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같은 CC 때문에 2 팩토리얼 배가 되었겠죠. 그래서 60까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겠냐, 아가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